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보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 TV 프로그램들 보면 뭐 각종 음악 경연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목사님 바쁘셔서 TV 잘 못 보시죠? 저도 관심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음악 하니까 예. 우리 아들은 실용음악하고 그쵸. 또 요즘에 그 슈퍼밴드, 조카분이, 예, 엄청 슈퍼밴드에서 났었어요. 예. 입상한 그 검은 고루 막 현대음악 전목 하나의 박다오리 조카분, 조카예요. 오. 그 못생기네. 왜 어디 못생겼다고 그러세요? 너무 개성 있고 너무 멋있었는데. 네, 팬이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저도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 때랑 너무 다른 게 요즘에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 나가면 아무래도 좀 경연이니까 경쟁되고 좀 시기도 이럴 법한데 네. 요즘 MZ세대를 불리는 젊은이들을 보면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음악이 좋아서 즐기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팀이 나오고 좋은 합이 나오고 좋은 음악을 또 들려주는 것 같고 아 다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천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나라에 음악 잘하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남과 비교할 거 없이 네.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거 그렇죠. 재밌게 하다 보니까 네. 실력이 쌓아지는 거고 아. 전문가 되어지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입시나 그 어떤 경쟁 위주의 시대에서 자기의 길을 일찍 찾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또 일찍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네. 그 귀한 걸 찾고 발전시키는 귀한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봤습니다. 네. 제가 이분 곡을 미리 듣고 왔거든요. 네. 반했어요. 그랬어요? 팬이 됐습니다. 예, 피아노 연주가 겸 작곡가이신 하은지 자매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은지입니다. 피아노 연주로 내면을 표현하고 작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은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치며 영감을 얻고 자랐던 하은지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비전과 소망을 확신하는데 대안학교에서 새벽기도와 영성훈련으로 다져진 하은지는 입시 위주의 학업을 일찍이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작곡을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한다. 많은 재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길 원하는 하은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집에 항상 뭐 클래식이라든지 네. 재즈라든지 뭐 복음성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10번 정도를 이렇게 예배 반주를 하면서 영성을 또 쌓고 네. 또 너무 벼랑 끝에 내몰리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를 원하시냐 하나님 음악이 필요한 곳곳에 그냥 흘러가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지고 그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은지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가운데 하 씨의 공통점 두 가지 찾았어요. 두 가지. 잘생겼다 예쁘다? 빨리 대답했죠. 또 인정합니다. 또 착하다. 아 예. 잘 웃는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네. 그 아름다운 곡을 만드는 분들 네. 볼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해내고 네. 만들까. 네. 음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음악은 원래 되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오. 예. 아빠가 워낙에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항상 뭐 클래식이라든지 네. 재즈라든지 뭐 복음성가 이런 다양한 음악 CD들이 항상 집안에 이렇게 부유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예, 음악에 굉장히 노출이 쉽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또 뭐 반주라든지 교회 네. 반주라든지 교회 합창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악을 되게 친구처럼 가까이에 뒀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많은 힌트가 들어가 있던 것 네. 같아요. 자라오시는 환경이. 동서양 음악을 막론하고 복음성가와 교회 반주까지 했다 함은 아버님께서 혹시 네. 은지 자매님 아버님도 하목사님이시고 네, 맞습니다. 제 옆에 지금 하목사님이 계신데 네, 그래서 예. 저희 삼촌 귀한 하목사님이시네요. 예. 진짜. 목사님이시구나. 네, 아버님이. 네.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강도샤님이시고 아, 그러세요?
피아노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네, 어렸을 때부터 듣는 걸 사실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제가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네. 파페라 가수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분의 음반 CD를 구하려고 네. 그 동네에 있는 레코드점을 11살, 12살 나이였는데 이렇게 돌아다녀서 구할 정도로 되게 그 정도로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방과후에 오면은 친구들이랑 뛰어노는 것도 좋은데 네. 집에 와서 그냥 그때 당시 유명했던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예, 되게 고전 영화들 예.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틀어놓고 앞에서 가사를 영어 잘 모를 때니까 그냥 한국말로 받아 적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예. 또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그때 당시도 뭐 동요 같은 것도 썼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당시 벌써? 동시 같은 것들 집을 가져다가 이제 뭐 제가 제 나름의 멜로디를 붙여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리고 친구들 초대해서 같이 그걸 불러보자라는 식으로까지 되게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멋지다. 아니, 음악을 네, 이렇게 네, 좋아하고, 네, 네. 피아노를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은 네. 뭐 예중이나 예고를 갈 텐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네. 대학교를 갔네.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육관이기도 한데 네. 되게 우선은 항상 영성과 인성 먼저를 강조를 하셨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중 예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또 다른 또 환경 속에서 뭐 가령 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학교 3년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가 사실 그때 당시에 시범운행 같이 제가 2회차인가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양주 산골짜기에 있던 예. 그 서울 대형교회에서 만들었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뭐 전교생이 새벽 기도를 이제 6시에 드려야 되는 게 그 학교 규칙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반주자를 또 지원을 했었어가지고 네. 더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고 또 그러네요. 영성과 인성을 되게 강조하는 오. 저희 막 슬로건이 뭐 세상을 품는 크리스천 리더 중학교 때 네, 그런 네, 대안학교를 네. 다녔던 네.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양주 어. 산골짜기였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핸드폰을 준다든지 네. 노트북 사용도 이제 아예 일주일에 한 번 기숙사였어요?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중1부터 고3까지를 이제 전체 6학년 전체가 한 네.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면서 서로 신앙 고민도 하고 이제 또 그 안에서 인간관계 그런 것들도 이렇게 네. 배우는 것도 있었고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이제 기독 신문에서 이제 우연찮게 그 공고를 보시고 우리 딸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한번 네. 키워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저를 어떻게 보면 좀 파송하는 것처럼 그러네요, 양주로. 일찍이. 예. 네, 양주로 그냥 일찍이 그때 14살이었으니까 와.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그렇게 다시 그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교육의 우선순위가 부모님들한테는 달랐던 네, 거예요. 맞아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식 교육이 네, 아니라 네, 네. 하나님을 먼저 네, 아는 맞습니다. 교육으로 딸을 그렇게 파송한 네, 네. 거잖아요. 중학교 1, 2, 3학년을. 어린애 울면서 처음에 갔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 듣기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고등학교는 또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자퇴한 네. 걸로 들었거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거기서 사실 원래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 졸업을 해도 상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제 기질이기도 한데 조금 또 새로운 이제 그런 또 환경 속에 또 세상 사실 저희가 정말 산골짜기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약간 온실 속 네. 화초처럼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세상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학교가 운영이 또 될 네. 것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제 또래들은 어떤 방식으로 본인들의 꿈과 이제 이런 것들 고민을 하면서 나아갈까 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또 사춘기니까 네, 또. 사춘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도전적인 마음으로 일반 학교도 한번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학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였는데 거기에도 기숙사 학교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또다시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처음 학교에 갔을 때 설문지 같은 걸 주셨어요. 설문지 주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적어라. 아. 이제 1지망, 2지망을 적어라. 고1부터. 이제 그런 내용을 예를 들면은 뭐 어디 대학교 무슨 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적으라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나와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좀 결여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등급으로 데이터화돼 있고. 데이터화되고 등급으로 좌우가 되고 선생님들께서 뭐 수업을 하실 때도 이해는 가거든요. 네.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사실 뭐 그렇게 적응해서 사는 것도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너무나 제 친구들 다 다양하거든요. 너무 다 각자가 가진 재능이 많고 그렇죠. 굉장히 다 반짝반짝하고 본인들만의 그 예쁜 것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그거를 다 배제를 시키고 여기 안에서는 마치 이 꿈을 좀 장황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치가 되고 되게 이상적인 친구가 돼버리고 네. 무조건 우선 인서울을 해야 되고 등급이 3등급이 예를 들어 나왔으면 1등급까지 올려야 된다. 네. 너가 이 학기 안에 약간 이런 것들이 항상 강조가 되고 모든 것이 숫자로 이제 판가름이 나다 보니까 네. 제가 느꼈던 거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가나? 결국에는 모두가 원하는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방식대로 그렇게 나는 짜 맞춰진 채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라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조차도 제가 그 전 학교에서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은 네. 또 이 갈등이 없었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냥 예.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당연하게 있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정말 이 값진 것은 이 여기에 있고 정말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제 파생이 되고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걸 너무 알고 있는 상태로 완전 다른 세계로 저한테는 좀 넘어온 듯한 느낌이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또 이게 제가 막 휘둘리고 방향을 못 정하겠는 거예요. 예. 예, 다 원하는 대로 거기 짜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많이 혼란이 오고 예. 갈등도 되면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기도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항상 뭐 야자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또 치기 어린 마음으로 사실 그냥 학교를 나오기에는 또 굉장히 또 커다란 문제일 수 있잖아요. 자퇴를 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사실 지금도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용기도 필요하죠, 예, 사실. 벌써 10년 예. 전이다 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주위 시선들도 굉장히 부정적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우선은 막 조금은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제가 선생님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만 음악실을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그런 돌파구를 찾았던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강했던 네. 거예요. 음악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까지 하루에 뭐 15시간까지 그냥 책상 앞에.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회의감이 들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음악을 혼자서 친구도 공부할 때 따로 그 어두운 음악실 가서 이제 혼자 작곡하고 음악하면서 그나마 숨통을 틔웠는데 이제 그조차도 이제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러다가는 내가 이도 저도 아니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부모님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 그 어린 딸이 17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를 등지고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게 그냥 제가 단순히 내 어떤 욱하는 거 안 그러면 치기 어린 그거하고는 거만으로 또 다른 문제. 다른 문제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한 뭐 10장 가까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멋있는 딸이다. 한 예. 7, 8장을 제가 앞으로의 계획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들을 적고 나는 앞으로 이런 꿈이 있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여길 나가게 되면 시간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를 해서 제가 또 용돈은 손을 안 벌릴 것이며 이런 계획들을 아주 이제 빼곡하게 그걸 고1 때 다 생각한 거예요? 네, 이제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혼자서 고군분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고 이제 부모님도 처음에 사실은 딱 말씀하셨을 때 조금은 기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딱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니까 야 그래 이 정도면은 너를 믿고
어디든 내보내드려. 네, 이 정도 결심이면은 나와서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잣대수를 딱 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 면담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학교 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얘들이 뭐 학교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1학기 하고 나왔거든요. 1학기만? 2학기도 아니고? 2학기 안 하고 1학기에 딱 결판을. 와. 멋지다. 과연. 네. 네,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이 도대체 얘는 누군가 하셨을 거예요. 누군데 얘는 벌써 학교 이제 그렇죠. 몇 달 안 됐는데 네. 학교를 나가겠다 아마 최초였을 거거든요. 그 학년 내에서. 그래서 저를 이제 면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교무실로 이제 불려갔어요. 불려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지금 저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네. 교감 선생님 계시고 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물 이렇게 한 잔 떠놓고 근데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미 생각 정리가 사실 그때 다 돼 있었고 네. 부모님한테 썼던 글들도 있었고 이제 그거를 제 안에서 이미 이걸 체계가 되어 있었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뭐. 결단이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되게 셌던 건데 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한테 한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할 거고 여기는 저랑 이런 이유로 저 좀 더 이런 다른 길을 가겠다. 네. 근데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줬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다 들으실 때 딱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그래 너라면 나가서 뭐든지 할 수 그러니까. 있겠다라고 말씀 딱 해주신 거예요. 제 생각도 그래요. 내가 들어도 그런 은지 씨라면 그때도 막 눈에 막 불이 막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참. 되게 저도 감사했던 거죠. 되게 어른이셨던 거고 존중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죠. 네. 부모님도 결국에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네. 은지 씨는 고1 1학기 때 그러면은 자퇴를 하고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해보겠다 하셔서 네. 작곡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17살 소녀가 피아노 작곡을 해서 네. 올린 곡이 또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듣고 왔거든요. 네, 이게 17살에 이게 가능한가? 그냥 누구 거 듣고 따라 쳤다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작곡을 했다는 말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입이 딱 벌어졌는데 오, 대단하세요. 그게 첫 번째 작곡이었나요? 아니면은 네. 좀 대중들한테 네. 제가 그래도 나 좀 곡다운 곡을 만들었어요 라고 조금은 약간 자신 있게 약간 내보일 수 있었던 네. 첫 약간 곡이었던 거는 같아요. 그 곡이 17살에 만든 곡이 황야를 달리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거는 안 들으면 감이 안 올 네. 수준의 곡이에요. 굉장히 들어보고 궁금해지네, 저도. 예, 보고 한번 오도록 들어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17살. 이게 지금 본인이에요? 17살 때. 네, 네. 직접 치고 작곡한 거예요? 네, 교회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야, 저 옆에 꽃은 어머님께서 놔주셨나요? 소품으로? 제가 어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머, 어머, 어머. 와. 저게 그러니까 고1 때 예. 17살 먹은 소녀가 그렇죠. 학교 저기 자퇴하고 나와서 쓴 곡이네요. 네, 예. 맞아요. 황야를 달리다. 네. 아니 음악을 저때까지만 해도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닐 텐데. 네,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피아노만 학원에서 배웠었고 학원에서 그냥 배운 정도? 네, 작곡은 제가 자퇴하고서 이제 독학으로 했습니다. 난 저들이 신기한 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만들 거고. 그렇죠. 예. 그것도 어린 소녀가 아까 제목이 황야를 달리다. 무슨 서부 영화 제목 같은데 그러게요. 고1 소녀가. 제목은 어떤 뜻이에요? 그때 이제 한창 학교 나오고 이제 패기가 넘치고 네. 뭔가 하나님 저 해볼게요 뭐 이런 막 꿈과 열정이 부풀어 있던 네. 시기다 보니까 조금은 황야가 저한테는 좀 미지의 세계이면서 너르면서도 투박하지만 의지가 담긴 네, 거네요. 약간 의지가 담겨 있으면서 오. 제가 좀 자유롭게 뭔가 한번 내 이제 인생을 달려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심상이 좀 들어있는
그래서 그 야. 마음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곡인데 감사하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시원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 곡을 들으면서 보통 이렇게 좋은 거는 뭐 어머 하고 좀 있다가 입을 다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은지 씨 곡을 들으면서 어머 그렇게 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리고 저도 팬이긴 하지만 뭐 일본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들이 있죠. 루이치 사카모토나 유키 구라모토나 그런 약간 뉴 클래식 예, 그 약간 느낌도 있어요. 그런 네.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네,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학교를 나오면서부터 사실 또 부모님께 손을 형편도 사실 목회자 가정 예.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막 벌리고자 이제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한테 선생님이 그냥 유튜브나 그때 당시 안 그러면 MP3 속에 있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음악가들. 그 연주 영상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끊임없이 듣고 그거를 모방도 해보고 제 스타일로 조금 해석도 해보면서 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많은 음악가들의 색채가 네. 저도 모르게 좀 흡수가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야, 새로운 방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약간 세미 클래식 장르를 네. 은지 씨가 이렇게 확 또 열어줄 것 아유, 같은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더 놀랍고 신기한 것은 네. 초창기 때는 네. 악보를 그릴 줄 몰랐대요. 콩나물을 안 그렸다고요? 예, 예. 작곡을 했는데? 오선지에 콩나물 그려야 되는데 네. 그걸 그릴 줄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작곡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있어요. 아 이게 작곡 노트인 네, 거예요? 우리 글로 이제 음을 그려가지고 쓰면서 황야를 달리다. 네. 제목도 그때 하시고 어머,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그 곡이구나.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들었던 그 곡이잖아요. 시도레라도레 솔도레. 어머, 한글로 음을 써가면서 개 이름을 적고 그렇게 작곡을 거기에 한 거야. 플래커 네, 샵이 맞아요. 있고.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저의 이게 유일한 표현 방법이고 악보를 사실 그릴 줄을 잘 모르니까 읽을 줄만 알았지 그려본 적이 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글로 그냥 언제부터 그러면 콩나물 있는 악보는 언제쯤 그리기 시작한 건가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사실 콩나물 악보를 제대로 그리기 시작한 건 몇 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이 곡을 연주를 하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이제 오니까 그렇죠. 네, 타인을 위해서 이제 하게 되고 저를 위해서는 사실 충분하거든요. 나는 시도레라도레만 네, 그거 봐도 봐도. 괜찮은데 네. 아니 본인만 알아보면 되니까. 제 곡이니까. 어. 근데 감사하게 이제 연주를 하고 싶다. 이 곡을 좀 악보로 내달라라는 요청이 이제 쇄도를 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작곡가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 그리는 게 네.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클래식 악보나 네. 그런 것들을 펼쳐놓고 보면서 예, 또 혼자서 이렇게 그려다 보니까 또 금방 또 이렇게 늘기는 늘더라고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이런 시도레라도레 이 악보를 보다가 콩나물로 그려진 거를 보면 만약에 저의 입장이라면 어머 내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완성도 있는 곡을 내가 작곡했던 거야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콩나물 악보를 보면 맞아요. 시도레라도레와 또 맞아요, 다르게. 맞아요. 예. 예. 저도 콩나물 악보로 이거를 이렇게 작업을 새롭게 수정을 하면서 되게 내 곡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또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많이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캐치를 이렇게 우리 사모님께서 저도 음악은 좋아했었어요. 해주셔가지고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지금까지 말씀 듣고 외모를 보고 하면 그냥 예쁘게 너무 소녀 같고 순정 만화 주인공 같기도 하고 꽃길만 걸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모르는 또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언제 그러셨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그래요? 않아서 제가 아직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 사실 뭐 의뢰 교회에서 또 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성도들 간의 뭐 갈등이라든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그런 갈등과 네. 오해 이런 문제들이 작게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 교회에서. 근데 조금 이제 불어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회에 이제 자물쇠가 이제 걸리는 그런 정도까지 사태가 좀 진전이 됐었어요. 심각해졌었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건데 네. 그때 굉장히 제가 피아노를 사실 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집에는 피아노가 없었고 항상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도 다 교회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자퇴를 하고서 제가 작업했던 공간이 항상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거의 엄마가 밥 좀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냥 교회에만 교회에서 붙어가지고 살았구나. 거의 15시간 잠자는 시간 뭐 빼고는 그렇게까지 앉아서 거기서 그냥 작곡도 했다가 음악도 들었다가 뭐 기도도 했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혼자 막 찬양도 했다가 네. 사실 정말 제 방인 것처럼 거기서 그냥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자물쇠가 딱 걸리니까 네. 연주를 또 할 수 없고 공간이 없어진 공간이 거네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모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으셔서 네. 되게 분주하셨고 그리고 저희 동생 그때 또 학생이었어가 대학생이어서 이제 공부하느라 또 학업에 치중하느라 여러 가지 여력이 없었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생계를 조금 유지를 또 해야 되는 아이고. 가장의 역할이 돼서 음. 뭐 오전에 뭐 이제 레스토랑 이제 카페 레스토랑 같이 하는 그런 데 예. 가서 좀 일을 하고 뭐 오후에는 학원에 가서 애들을 좀 가르치는 가르치고. 파트를 하고 어. 저녁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그때 너무 힘드니까 부업 같은 것도 받아서 네. 이렇게 자동차 부품 이제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세 식구 네 식구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 깔아놓고 같이 이렇게 끼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 그 정도로 좀 많이 여러모로 생활적으로나 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럼 피아노도 못 네, 치셨었겠네요. 그래서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 근방에 계신 목사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전화를 다 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제가 가서 연습을 해도 되냐 그래서 그 교회를 거의 약간 수매같이 네, 가서 지금 사실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게. 그때 당시에는 가서 근데 목사님들께서 또 너무 흔쾌히 또 저희 사정을 아시니까 네. 그래서 와서 열어놓을 테니까 마음껏 하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뭐 하루는 이 교회, 네. 뭐 하루는 저 교회 그리고 뭐 어떨 때는 친구가 또 1시간 거리에 그 대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대학교 음악실까지 좀 빌려서 이렇게 같이 가가지고 친구한테 와. 부탁을 해서 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어쨌든 제가 또 장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안 그래도 힘드신데 네, 나까지 힘든 나까지, 모습을.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뭐 되게 드라마에 있는 일이지만 뭔가 그냥 화장실에 그냥 물 이렇게 틀어놓고 혼자 그냥 울기도 하고 아, 이제 그러셨구나.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굉장히 저 스스로의 바닥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학교를 다녔을 때 3년 동안 저는 항상 새벽 기도가 어떻게 보면 체득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교만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어쨌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소녀야.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이 제 안에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성실하게 또 네, 하나님 네, 앞에 네. 나아갔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런 어려움도 저는 제가 굉장히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이거를 이겨낼 거라고 자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교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너무 벼랑 끝에 내몰리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한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없이 무너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 많이 그 전에 목격을 하고 인도를 해오신 거를 네.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 애국으로 보내달라 그러고 네. 그게 저희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내가 사실은 내가 믿음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 바리새인처럼 뭔가 성경 많이 읽고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거는 다 정말 본질부터 파고 들어가면은 내 거였구나.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보이기 위한 그런 거였지. 그게 정말 믿음이었나. 그러니까 그런 회의들이 되게 많이 오면서 이게 제가 너무 죄인 같고 너무 제 안에 이런 어려움들에 휘둘리고 제 안에 죄성을 너무 많이 보니까 막 성경을 못 읽겠더라고요. 약간 이게 손을 못 대니까 네, 너무 봤을 때 거룩하고 예. 약간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깊은 바닥을 보셨구나. 네, 너무 진짜. 깊은 바닥을 봐서 그때 원망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족 그래도 우리 저희 엄마 아빠 어쨌든 그 대형교회 다 버리시고 오셔가지고 시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제가 어린 마음에는 되게 그래서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뭐를 원하시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다. 아이고. 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네. 저는 이 속에 담긴 이야기 다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네. 네, 얼마나 그렇죠. 아파했을까. 네. 참 대견스럽 잘 이게 나왔네요. 멋지게 나왔습니다. 네. 진짜. 참나. 그 기간 거기에서 나의 바닥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사실 인정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인정하고 맞아요. 나서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끌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해줬던 게 언젠가는 이제 너가 이 모든 거를 이해하게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오는데 그냥 다 이렇게 내려지더라고요.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제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느꼈던 것들이 사실 제가 사랑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 계획이나 그 전까지는 내 계획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꿈과 비전에 대한 것도 되게 우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네. 사는 거를 원하시지 않고 그냥 매 순간 내가 이제 그분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이제 신뢰를 하는지 네 그거를 되게 야, 아니 그 왜 그릇이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이제 느끼거든요 이 나이에. 근데 일찍 어린 나이에 예 그거를 깨우치고 네, 하나님 네. 앞으로 나아가고 또 좋은 음악을 또 작곡해서 그걸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너무 귀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너무 요즘에 저 젊은이를 내가 지금 보고 있네요. 네. 참 너무 좋은데. 너무 귀하죠. 예. 그렇게 겪었던 기도와 그 눈물과 고통과 감사가 그 만드는 음악이 다 스며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음악이 다 네. 빛나는 거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렇고 저렇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연주할 네. 기회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네. 힘드세요 또 그건 또.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가 사실 또 이렇게 갑자기 와서 맞아요. 길어질지 전혀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뭐 먹고는 살았는데 사실 이 말씀도 되게 죄송한 게 중요한 거지. 네, 죄송한 게 제 주변에 정말 힘드셨던 분도 많으셨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 예를 들어 연주를 정말 업으로 저는 그 작곡을 하는 사람이니까 앨범을 사실 이제 주로 발매를 했고 네. 악보집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를 주였지만 제 주위에 이제 아티스트 분들은 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자리가 다 사라지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 제 나름대로 힘듦은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또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던 게 그냥 내 안정감이 참 어디에 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모르게 이 2년이란 시간이 하나님과 좀 독대하는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사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급변하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가변적이고 정말 흔들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믿고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자녀 이제 부모님한테는 네.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고 저희들한테는 어떤 내가 가진 것들 재능 뭐 명성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안정감을 이제 두고를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흔들리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면은 나도 그냥 그것들이 사라지고 줄어들면 같이 나의 가치도 줄어드는 건가? 그것들이 깊은 생각을 하셨네. 불어나면은 그럼 나도 같이 덩달아 그럼 내 가치가 높아지는가라고 이게 세상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에 이제 젖어 있던 것들을 또 이 2년 동안 많이 또 봤고 정말 그래서 영원한 거에 내가 마음을 딱 두고 거기에 발을 딱 붙이고 있어야지 이게 나도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제가 많이 또 생각을 했던 건
내가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실 지어진 존재인데 그럼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용도대로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야지 가장 자유하고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오히려 이 2년 기간 동안 또 많은 이런 생각들을 거치다가 너무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게 기쁨이 막 이렇게 차곡차곡. 자유해진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나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의 몫을 다해야 하는 게 맞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그러면 다른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네, 이런저런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너무 예뻐요. 예, 예쁜데 더 예쁜 말까지 하고 왜 세상의 모든 꽃은 아름답지만 은지 씨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봄이 돼서 당연히 피는 꽃이 아니라 노지월동해서 그걸 다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으로 피는 꽃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인지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내면의 깊이가 내공이 늪에서 핀 연꽃처럼. 예,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작곡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두께부터 보여드릴게요. 두꺼워요. 꽤 두꺼워요. 근데 이게 무슨 나의 살아온 에세이도 대단하다고 할 텐데 이게 장편 소설이에요. 장편 소설을 2권이나 냈더라고요. 작가님이세요. 참나. 작곡가이자 작가님. 장편 소설 어떻게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또 이건 또 다른 장르인 거잖아요. 네. 예. 저한테는 작곡이랑 사실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이게요? 네. 하나는 콩나물이고 이거는 글인데요. 약간 이런 맥락인데. 와, 뭔가 예. 내면에 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제가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는 음악으로 표현이 됐고 네. 또 하나는 글로써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창구였던 것 같아요. 네. 한 권의 이름은 방랑악사. 약간 연관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권은 겨울 위에 깃드는 꽃. 제목 겨울 위에 피는 꽃 했으면 좀 이렇게 당연했을 텐데 겨울 위에 깃드는 괜히 꽃. 그런 걸 좋아합니다. 많이 있어 보여요. 방랑자 아니고 방랑악사. 뭐 예.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인 거예요? 또 완전히 상반 두 개 다 다른 내용이긴 한데 각각의 완전 스토리인데 그냥 네. 주제는 사실 같아요. 그냥 사랑이 사랑.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한다. 네. 그런 내러티브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글이고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서 예. 그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런 장편 소설을 쓰면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기간이? 뭐 한 몇 달 아니면 1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첫 번째 썼던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준비 기간이 좀 길어서 네. 이것도 비하인드라고 하면 제가 고등학교 있었을 때 그 기숙사에서부터 썼던 고등학생부터 썼다고요?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때 이제 음악실에서 음악을 하면서 또 컴퓨터 시절에서는 또 이런 것도 시간 짬짬이 내서 그때부터 해서 3년 정도를 걸려서 네. 완성을 했고 다음 책도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보통 잡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이렇게 반응들도 들리잖아요. 네. 어때요? 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반응은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이게.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음악이고 책이고 그냥 제 안에 있는 걸 또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네. 이렇게 세상에 내놓고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은지 씨는 보니까 철이 너무 빨리 들었고 너무 깊이 들었네. 예. 예. 깊이 들었는데 예. 그 핀 꽃이 안점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너무 아름답게. 너무 참 예. 요즘 보기 드문 네. 그런 청년을 내가 만났고요. 또 다른 책이 좀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 네. 앞으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일기를 사실 매일 쓰거든요. 아. 이제 일기를 그 학교 2007년 중학교 다녔을 네.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정도 일기를 그래도 웬만하면 하루에 2-3줄이라도 감사한 거라도 적자라는 식으로 일기를 굉장히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제 이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은 또 하루에 막 몇 페이지씩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네. 코로나여서 쓸 게 없을 네. 것도 같은데 오히려 생각할 게 많아서 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아니면 사회 이런 것들 보면서 네. 이제 제가 또 하나님과의 그 교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글들이 많다 보니 글이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일기인데. 네. 근데 이거를
정말 주신 마음이기도 한데 언젠가 잘 정리를 해서 나와 같은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같은 이렇게 넘어지면서도 일어나려고 네. 노력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글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일기 제 거 중에서 좀 발췌를 이렇게 몇 편씩을 해서 이게 좀 다듬는 작업은 하고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같이 이렇게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왜 보통 이렇게 재능 있는 분들 보면 동명이인의 여러 군데서 같은 곳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네. 음악 쪽에서 하은지인데 저쪽 글 쪽에서 하은지, 어머 같은 이름인데 왜 멋있다 하는 게 동일 인물인 거예요. 이제 다른 분야에서 각각 활동하는 거니까 기대가 돼요.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한다고 그러면 강연가 하면 참 좋겠다.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 진짜. 학생을 대상으로. 예. 제가 볼 때는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좋은 작가로, 작곡가로 또 미래의 강연가로 예.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기대된다. 청년이에요. 하나님께 세워주신다. 오늘 이후로 뭐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할 말은 묻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또 없으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앞으로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만 좀 나눠주시죠. 저는 사실 음악을 처음 해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굉장히 동의를 하기는 해요. 그냥 이 음악이 제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항상 쓰는 음악이고 하나님 이 음악이 필요한 곳곳에 그냥 흘러가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지고 쓰러져 간 사람한테는 조금이나마 용기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을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항상 건반을 붙잡고 제일 먼저 이제 기도를 하고 곡을 쓰는데 네. 사실 지금도 그 마음 동의를 하거든요. 아마 평생 그래도 가지고 갈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사는 동안에 뭔가 제 계획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 네. 왜 우리도 주방 가정 같은 거 쓰면 알차게 써야지 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 기능을 다 해서. 근데 네. 아마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네, 지어주신 네. 만큼 네, 네. 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은 못 보내드리겠고요. 그 유튜브 상에 올린 곡들 자작곡만 해도 꽤 많은 네, 곡들이 맞아요. 있던데 그 곡 가운데서 한 곡을 좀 저희가 더 청해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끝으로. 그 바다라는 곡을 같이 예. 이렇게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쯤 어떤 마음으로 쓰셨던 곡이에요? 그 바다라는 곡이. 그 곡은 아마 2015년, 16년도 때 만든 곡인데 제가 이런 글들을 쓰면서 네. 이렇게 배경음악 같이 이렇게 좀 만든 음악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항해를 하는 어떤 사람의 그런 굴곡과 모든 네. 그런 인생의 해안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희망 내 바다로. 사랑과 희망이 종착지다.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서사, 굉장한 제 나름대로의 야. 서사를 넣은 곡인데 네. 같이 이렇게 들으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딱 들었을 때 좋을 곡일 것 같아요. 코로나 힘든 거 다 겪으면서 네. 이제는 나아갈 때잖아요. 네. 그 네. 바다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다 앞으로 우리가 다 나가는 그 소망을 가져보면서 은주 씨하고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눠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귀한 곡도 마지막으로 들려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